삼성중공업의 기업 가치가 한 달 만에 2조 원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이 폭락해 기업 가치가 2조 원도 채 되지 않았던 삼성중공업은 현재 기업 가치가 4조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삼성중공업이 최근 유럽 지역 선주와 2조 8천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초대형 선박블록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주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아틱 LNG2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틱 LNG2는 러시아 시베리아 기단반도에 있는 가스전 이름으로 러시아가 2025년까지 매년 1980만 톤의 LNG를 생산하기 위해 개발 중인 초대형 가스전 프로젝트입니다. 얼음을 깨면서 운항이 가능한 가스 운반선은 삼성중공업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반 LNG선보다 무려 1.5배나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 가져다줄 경제적 효과는 엄청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모더나는 94.5%, 화이자는 90%,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백신의 90%의 예방 효과를 지녔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는 자신들이 개발한 백신의 스푸트니크 V의 면역 효과가 95% 이상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스푸트니크 V의 공식 트위터 채널을 인용해 스푸트니크 V의 가격은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 가격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보도했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한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대가 공동 개발에 성공한 코로나19 백신의 생산이 시작됐고, 한국 기업 지엘라파는 러시아 국부펀드와 합의를 통해 한국에서 연간 1억 5천만 회분의 러시아 백신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코러스가 수탁 생산을 맡게 될 예정인데,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의 세스 버클리 CEO는 민트 인터뷰에서 백신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몇 없다, 한국이 그 중 하나다 전했고, 러시아 국부펀드의 키릴 드미트리예프 최고 경영자는 러시아 외의 나라에 공급할 백신은 생산을 다른 나라 기업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한국이 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아시아 허브라고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한국을 극찬하고 전반적인 산업에서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의 신북방 정책 덕분입니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아래 북방 경제를 주관하기 위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했고, 러시아와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북방 지역에서 한국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신북방 정책에 큰 관심을 받는 것은, 한국은 반도체와 조선, 배터리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산업 기술을 보유한 반면 러시아는 한국에는 없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북방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업과 수산업뿐만 아니라 철도, 전력, 천연가스, 북극항로, 문화관광, 심지어 보건, 의료 분야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바로 전력과 철도, 그리고 천연가스입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지나 유럽을 잇는 횡단철도를 지어 대륙 물류를 활성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남북철도가 연결돼 한국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북한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다 15배나 큰 국토를 지니고 일조량이 높고 초당 8.5m에 달하는 풍속을 가진 몽골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풍력 및 태양광 전력망을 구축해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를 하나로 잇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결 사업, 투자의 규제, 아시아의 워렌 버핏이라 불리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이미 이 사업에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 중에 있습니다.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인 러시아에서부터 북한을 지나 한국까지 육상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한국 국민의 친환경 에너지 자원인 천연가스를 획기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시에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 가능하게 만드는 천연가스 프로젝트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영길 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미 북극항로 개척을 강조하면서 1대1로에는 1도 개념도 추가됐다. 나는 여기에 일선인 슈퍼그리드 구축 사업을 추가하고 싶다. 슈퍼그리드 구축, 가스관 연결, 북극항로 연계 등 분야가 협력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한중 몽골 슈퍼그리드 구축 사업을 론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했고, 또한 송영길 전 위원장은 진리친 AIRB 총재와 만나 남북철도 연결 등 북한 프로젝트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는데,
북미 간 비핵화 문제가 총론적으로 합의되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북한이 AIIB의 비회원국이지만 이사회에서 동의하면 도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신북방 정책을 러시아 보건의료 산업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와 사회복지협력 MOU를 체결했고 분당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이 모스크바에 진출해 병원 설립 자문과 병원 위탁 운영, 의료인 교육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호텔 내 VVIP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건강검진센터까지 설립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KT는 시베리아 대륙횡단 열차의 원격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세계 3대 철도 운송회사 중 하나인 러시아 레일웨이즈는 KT와 업무 협약을 맺고 열차 안에서 1차 진료가 가능한 모바일 건강검진 솔루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형 ICT 기반의 최첨단 의료 시스템이 러시아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오래전부터 러시아인들은 한국의 의료 기술을 세계 최고로 여겨왔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8년도 외국인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의료 이용 목적과 현황, 의료 서비스 만족도, 관광 서비스 만족도 등 7개 영역에서 조사를 했는데 러시아인이 90.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일본인이 81.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신북방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북극 항로에도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러시아 북쪽 해안을 따라가는 항로인데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 해빙이 발생하면서 생긴 백길이죠. 아직까지는 1년 중 7월에서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만 경제적 운항이 가능하지만 세계 최고의 쇄빙선 기술력을 갖춘 삼성중공업의 쇄빙 유조선 건조 기술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점점 더 항해 가능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북극 항로가 중요한 이유는 유럽과의 교역 거리를 무려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려면 현재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리가 무려 2만 1000km에 달합니다. 하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거리는 절반 수준인 1만 2700km, 운항 시간으로 따지면 50일 걸릴 거리를 38일로 줄이는 것이죠. 시간과 연료비를 동시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유럽 간의 무역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라시아 포럼 축사에서 북극 항로 개발과 프리모스크 항만 건설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통해 멈춰버린 남북 간 교류 협력이 재개되고 러시아 등 북방 경제권 국가들과 연결된다면 대한민국은 대륙으로 뻗어나가 유라시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다 전했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에서 시작해 한반도를 종단하고 시베리아를 넘어 유럽에 당도하는 꿈은 한국인의 오랜 염원이었다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극동 지역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 번영을 이끌 수 있는 희망의 땅이다. 이 희망이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 역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자라는 동방경제포럼의 슬로건에 맞게 러시아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본격화할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근 베트남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른바 한국 때리기 영상이 유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베트남의 발전을 질투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담긴 영상을 올리면 베트남 누리꾼들에게 폭발적 반응을 얻기 때문이다. 최근 베트남의 소식을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은 한국인들은 베트남의 발전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한국인이 마치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만들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근거가 빈약해 보인다. 영상을 접한 한국 시민들은 가짜 뉴스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날조된 이야기다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질투하는 한국 사람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그 나라의 경제에 관심을 갖는 이도 거의 없다. 한국 사람들의 대체적인 인식 베트남은 여행지, 관광지일 뿐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베트남의 성장을 질투하는 나라로 규정되고 있다. 베트남 누리꾼들은 한국 상품을 사지 말고 베트남에서 추방하자. 10년 후에는 우리가 아시아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한국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도 유튜브에는 베트남 덕에 한국이 빠르게 부자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의 자손이라고 선언했다 등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이 영상들은 현재 베트남 유튜버들이 날조된 사실로 한국 때리기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베트남의 한국 관련 허위사실 날조 및 조롱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유튜브를 비롯해 매체까지 나서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 3월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등했을 당시 한국 국기를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을 변형시키며 사우스 코로나라고 조롱했다. 또 한국인이 베트남인을 부러워하는 4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 영상은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한국 누리꾼들에게 알려지면서 해당 유튜버는 사과문을 올렸다. 코로나19, 베트남의 성공과 한국의 선방, 대중국 조처의 차이. 지난달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 수가 베트남전에서 사망한 미군 수를 넘어섰다. 미국 코로나19 사망자는 1월 21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3개월 만에 6만 8천여 명이 됐고 11년 동안 전개된 베트남전 미군 사망자는 5만 8,220명이다. 2001년 9.11 테러 때 사망자는 2,977명, 한국전 미군 사망자는 36,574명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 보건당국자들은 코로나19 사망자가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군 사망자 수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반면 베트남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명도 없다. 누적 감염자는 271명이다. 베트남 인구가 1억 명이고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과 1,300km에 걸쳐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교역이 활발한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다. 누적 감염자 1만 801명, 사망자 252명인 한국이 세계적 방역 모범 사례라고 자평하는 것이 무색해진다. 베트남과 한국은 광범위한 검사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감염자 및 접촉자 추적, 치료라는 성공 방정식을 따르고 있다. 아울러 베트남의 경우 2003년 사스를 억제한 첫 국가이며 2008년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병에 대처한 것이, 한국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처 경험이 성공적 방역의 자산이 됐다는 평가다. 양국이 비슷한 대처를 했음에도 누적 감염자 및 사망자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대중국 대처에 있어 보인다. 미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12월 중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7명이 발생하자 국경에 대한 감시를 포함한 감염 예방 지침을 내렸다. 중국 정부가 이 전염병을 확인한 지 불과 3일 후인 1월 3일 병원과 보건 분야 등에 대한 비상경계령이 이어졌다. 베트남 내 첫 확진자는 한국과 미국과 비슷한 시기인 1월 23일 나왔고 우한으로부터의 귀국자였다. 이에 베트남은 2월 초 중국발 항공편을 금지했고 2월 말 자국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삼성전자와 영웅 박항서 감독의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 무비자 방문 허가를 중단했다. 누적 확진자 438명, 사망자 6명인 대만도 베트남, 한국의 방정식을 따르면서도 베트남과 비슷한 조처를 내렸다. 대만은 중국 본토로부터 불과 130km 떨어져 있으며 85만 명이 본토에 거주하고 40만 명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어 코로나19가 대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1월 하순 긴급 국가안전회의를 소집, 중국 본토 주민의 입국을 금지했다. 반면 한국은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리지 않고 광범위한 검사, 추적, 선별 및 집중 치료의 길을 선택했다. 한국의 길은 자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택이 아닐 수 있다. 사드 배치에 따른 한안령 등 보복, 더 나아가 2000년 만일 분쟁 때의 경제보복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베트남이 코로나19 대행 국면에서 중국에 다른 조처를 내린 것은 역사적 경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프랑스와의 식민지 전쟁, 미국과의 통일 전쟁을 거친 후 1979년 중국과 국경 전쟁도 불사했다. 반면 한국은 굴욕에 가까운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베이징 혼합, 중국 제시 3불 수용이라는 길을 택했다. 다만 한국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대규모 봉쇄나 이동 제한, 외출 자제령 등을 내리지 않고 세계가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